안녕하세요. 저는 자석의 자기장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물질과 원리는 무엇일까로 발표하게 된 8학년 7성반 이하준입니다. 제가 이 주제로 탐구하게 된 동기는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제 개인 노트북이 어느 날 고장이 났었는데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 노트북 아래에 붙어 있던 자석이 원인이었습니다. 원래 저는 자석이 전자기 근처에 두면은 고장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이 노트북의 고장의 원인은 자석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럼 자기장을 막을 수 있는 물질이 있을까? 만약 있다면 그 물질이 실생활에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라는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연구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자기력은 자석과 같은 자성을 띤 물체끼리 밀고 당기는 힘인데요. 이제 자기력을 두 자석이 있을 때 자석을 굳이 접촉시키지 않아도 가까이 두기만 해도 붙거나 서로 밀어냅니다. 이런 게 바로 자기력의 힘이 작용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자석 주위에 어떤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자기력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자기력선은 자기장 내에서 자기력의 방향과 세기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가상의 선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력선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장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자기장은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자기력선의 방향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두 자석에서 같은 극끼리 가까이 되면은 서로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 가까이 되면은 서로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핵심인 전자기 차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물이 흐르고 있다고 칩시다. 그 사이에 어떤 물질을 두면은 그 반대편에는 물의 흐름이 끊기게 됩니다. 이런 사실이 전자기 차폐에도 이용이 되는데요. 이런 전자기 차폐는 전자기파나 전자기장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제일 쉽게 알기 위해서는 두 자석 사이에 어떤 물체를 둬서 서로 붙거나 서로 밀어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전자기 차폐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자석의 자기장들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까요? 이런 차단할 수 있는 물질은 강자성체 물체가 전자기 차폐제라는 것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강자성체라는 단어가 많이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강자성체란 외부 자기장이 없어도 스스로 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물질인데요. 주로 금속들이 강자성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뮤메탈, 철, 퍼멀로이, 희소강판, 스탠더스트, 니켈, 코발트, 페라이트 등이 있는데요. 철과 니켈, 코발트 등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나머지 물질은 많이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세 가지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들은 어느 한 강자성체, 예를 들어 철에 실리콘을 섞어서 만든 규소 강판 등의 서로 섞여서 탄생하게 된 물질을 일컫습니다. 저는 그리고 자기장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세 그림을 보시면은 첫 번째 그림은 자석만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랑 세 번째의 그림은 강자성체 판을 자석 주위에 둘러싼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여기서 차이가 보이실 겁니다. 일단은 먼저 저희 핑크색 네모는 강차성체 판 4개를 일컫고 그 다음에 핑크색 선은 자기력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슨 차이가 보이는지 아시나요? 이 두 그림을 보시면요. 두 번째 그림은 자석 주위에 강자성체 판을 둘러싸도 자기력선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그림은 자석 주위에 강자성체 판을 둘러싸지만 자기력선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쉽게 아시면은 두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에서 강자성체 판의 두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차폐 막는 효과를 높이려면은 강차성체의 함량을 높이고 판의 두께를 두껍게 만들어야지 효과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그림 A입니다. 이 그림 A는 자석만 있는 경우인데 주위에 있는 선들이 자기력 선입니다. 자기장이죠. 이거는 좀 유심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림 B입니다. 그림 B는 자석의 S극에 철판을 붙인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서 강자성체 판, 철판 외에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여러 물질들을 붙인 그림이죠. 앞에서 자석만 있는 경우와 철판을 붙인 경우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먼저 그림 A에서는 이제 N극과 S극에 있는 자기력의 길이가 같지만 그림 B는 S극에는 강자성체 판을 붙인 두께만큼의 자기력이 갇히게 되어서 S만큼 줄게 됩니다. 반면에 노출된 N극은 S극의 S만큼 줄어든 만큼이 F만큼 증폭하게 되죠. 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실험을 2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 실험은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 결과는 자석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자석의 S극에 철판을 붙인 경우입니다. 사실 이 철가루로 정확히 확인하기는 좀 분명하지 않아서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이제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험 2는 변인 통제를 먼저 정했는데요. 다르게 할 조건은 차폐할 물질, 철판, 알루미늄판, 아연판, 그리고 구리판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갖게 할 조건은 자석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클립의 종류를 갖게 했고요. 그래서 자석에 차폐할 물질들을 감싸서 클립이 얼마나 많이 붙는지를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아연판에는 9개가 붙었고요. 구리판에는 14개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호일에는 13개가 붙었습니다. 반면에 철판에는 5개가 붙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루미늄 호일, 구리판, 아연판 이런 강자성체가 아닌 물질들은 자기장을 잘 막지 못하지만 강자성체인 철판은 잘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예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제가 직접 경험하기로 노트북이 고장났던 것처럼 전자기기, 특히 핸드폰이나 신용카드 등 이제 자기장에 민감한 물질들은 쉽게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처에 자석이 있으면은 그 자석에 강자성체 쉽게 구할 수 있는 철 같은 물질들을 감싸서 전자기기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쓰이는 사례인데요. 앞에서 말했듯이 강자성체 물질 중에 합쳐서 만든 퍼멀로이가 있습니다. 이 퍼멀로이는 음향 장비, 측정 장비에서 퍼멀로이 차폐 케이스를 쓰면은 소음을 줄이고 신호 선명도를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퍼멀로이 자기 센서가 있는데요. 이 센서는 다른 센서들보다 지자기 측정과 차량 위치 및 속도 감지에서 효율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자석의 한 면에 강자성체 물질을 붙이면은 자석의 붙인 면의 자기력이 강자성체 안에 갇히게 되어 차폐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강자성체 물질들에는 철, 니켈, 코발트 같은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전자기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주제로 탐구를 하게 되었을 때 이런 전자기 관련 책이 별로 없어서 그냥 오직 인터넷 자료 조사랑 실험만으로 결과를 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지만 그래도 결과를 내니 큰 성취감이 들었고, 그다음에 또 저번에 고장났던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그렇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뿌듯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해에는 이제 8학년 친구들이 디프를 진행하면서 과학과에 대한 주제로 탐구를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 좀 과학을 어려워했던 학생 시절에 과학을 어려워했었는데, 선생님도 중학생 때 이런 그 학술제의 경험이 있었다면 과학을 좀 더 좋아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하준 학생의 또 연구를 보고 또 좀 더 과학에 또 깊이가 깊어지는 배움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김성훈 12학년 선배님의 피드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과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기 선생님이랑은 좀 다르죠? 아무튼 제가 과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과학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법칙을 인간이 어떻게든 좀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기 때문에 그게 좀 과학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준이도 오늘 발표한 거를 들어보면 그 매력을 벌써 좀 이른 나이에 깨닫고 실험을 한 것 같아서 정말 선배로서 뿌듯하고요. 또 심지어 하준이는 이제 그 뉴턴처럼 이제 사고가 떨어져서 중력을 발견한 뉴턴처럼 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 사소한 점을 캐치해서 그걸 연구 주제로까지 끌고 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도 한번 읽어봤는데 보고서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좀 밀도 있고 짜임새 있는 구조로 써준 것 같아서 네, 정말 고마웠고요. 저 선배로서.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은 하준이가 처음에는 천문학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천문학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준이가 나중에 이제 고등과정에 올라가서 도제 배움을 한다면은 그런 천문학 관련 주제에도 한번 발을 담궈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식이 좀 더 성장해 나가면서 배움의 깊이도 좀 깊어질 것 같으니까 네, 앞으로 하준이의 미래가 좀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12학년 선배님의 피드백은 정말 다르네요. 그렇죠? 선생님보다 훨씬 더 멋진 피드백을 해줘서 우리 하준이에게 좋은 기감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